성종실록 213권 성종 19년 6월 3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1488년 명홍치 1년 이달에 영안도에 방원 보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8척이고 둘레가 2435척이었다. 성종실록 213권 4권 성종 19년 3월 1일 을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니 지평 성세명 정은 안윤덕이 아뢰기를 청풍군 이원의 복직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1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사관한 정은 안윤덕이 본원의 소를 가지고 청풍군 이원의 복직은 부당하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안윤덕이 아뢰기를 원이 범한 바가 작은 것을 같으면 대군의 제사를 위하여 복직함도 옳으나 원의 주에는 진실로 강상에 관계되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마땅히 짐작하여 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장년 김미가 아뢰기를 전일에 전교하기를 이원이 6년이나 귀양살이 하였으니 어찌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세우러지는 마음이 없겠느냐고 하시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원이 귀양가서 구례에 있을 때에 신미와 결탁하여 일업을 횡령하며 장리를 수납하다 사칭하면서 민간의 미속을 많이 취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고 전지를 가진 중이 있다고 들으면 다 탈취하고 중의 족친의 전지까지도 또한 모두 탈취하므로 엄민이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업수 최지성에게 호소하니 원이 최지성으로 더불어 말다툼하고 공사의 문건을 취하여 갔으니 그 부도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보건대 비록 6년의 귀양살이를 겪었더라도 먼저 반성하는 마음이 없으니 청컨대 복직의 명을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은 바로 세종의 친손이며 영흥의 독자이니 봉사는 지중한 것이므로 지금의 복직은 영흥의 부인의 상언에 의한 것이었다. 대저 사람이 자포자기하는 자가 아니면 계행하는 의지가 없지 않으니 원이 만약 계과하였으면 진실로 서용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 범한 바가 강상에 관계되고 그대들도 말하여 마지 않는 까닭으로 우선 성명을 거두겠다 하였다. 김미가 또 소매 속에서 글을 내 올리니 그 글에 이르기를 전라도 일도는 옛 백제의 터이니 그 유풍이 아직도 남아있어 완한한 풍습곡이 다른 도에 비하여 더욱 심합니다. 그 도적은 혹 집에 불을 지르거나 혹 길 가는 사람을 저격하여 대낮에 양탈하므로 세상에 쓰는 이르기를 호남의 습속은 강도는 있어도 절도는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또 외복에 외어를 하는 수적이 있어 해포에 출몰하면서 몰래 행선을 엿보고 있다가 배 안에 사람을 다 바다에 던지고 몰래 도서에 숨고 하여 마치 귀신과 물여우와 같으므로 관리가 비록 수포하려고 하더라도 누구를 어찌할 수 없으니 이것은 다른 도에 없는 일입니다. 그 죄를 범하고 도망하여 숨는 자는 세력 있는 백성과 교활한 관리가 서로 표리가 되어 긴 울타리에 견문을 만들고 다투어 굴혈을 지어줍니다. 만약 본주가 근심하는 자가 있으면 공금에 참여하지 않고 심한 자는 혹 불량한 무리를 모아 본주를 구축하여 상처를 입혀서 가도록 하니 이것 또한 다른 도에 없는 일입니다. 그 귀신을 승선함에 있어서는 강만, 임수가 모두 귀신 이름이 붙어 있으며 혹 목인을 설치하거나 혹 지전을 걸어 생황을 불고 북을 치며 주적이 낭자하고 남녀가 어울려서 무리지어 놀다가 노숙하면서 부부가 서로 잃어버리기까지 하여 조금도 괴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좋아함에 있어서는 여항의 백성이 차첩을 서로 도둑질하고 서로 원수가 져서 첩소가 고슴도치의 틀처럼 복잡합니다. 심지어 기공의 친을 보기를 범인과 같이 하여 혹 아우가 형의 첩을 상피 붙고 종이 주모를 간통하여서 인륜을 무너뜨린 자가 간혹 있으며 사치스러운 풍속을 논하면 여염의 음리의 의복이 곱고 화려하며 시골의 천한 백성들은 음식을 물 퍼듯이 해먹으므로 풍년에 절제할 줄을 모르고 한번 흉년을 만나면 강보의 어린아이까지 유리합니다. 능범하는 풍속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리고 천한이가 귀한 이에게 행패를 부리며 병졸이 장수를 모함하고 이민이 수령을 꾸짖어 욕하며
명예를 구하고 분수를 범함에 이르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늘의 광산에서 군수를 사살한 일은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대저 이 6가지는 모두 다른 지방에 없는 풍속이니 개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김제군수로 6년을 재임하였으므로 외방의 치제를 가주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된 자는 비록 그 폐단을 통렬히 혁신하려고 하여도 1년 안에 겨우 한두 번 순행하니 수령의 현부를 알 수가 없는데 어느 결el의 풍속을 고쳐 박한 것을 뒤집어서 후한대로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공자는 말하기를 만일 나를 써주는 이가 있다면 단 1년으로 나라를 바로잡고 3년이면 성과를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성인의 덕으로서 1년 동안에 크게 다스릴 수 없고 3년이라야 성과를 올릴 수 있거늘 하물며 그만 못한 자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강명정대한 자를 택하여 감사를 살 때 그 임무를 오래 맡도록 하여 3년이 지나서야 채차하면 완화한 풍속이 점점 혁신될 것입니다. 혹 말하기를 예전에는 일향 가운데 정직한 품간 일이원을 택하여 향유사를 삼아서 풍속을 바로잡게 하고 이름을 유향소라고 하였는데 격파한 이래 향풍이 날로 투박하여졌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다시 유향소를 세워 강직한 품간을 택하여 향유사를 삼으면 비록 갑자기 야박한 풍속을 변모시킬 수는 없더라도 또한 향풍을 유지하여 완흉한 무리가 거의 조금은 거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윤필상이 아뢰기를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자는 법은 만일 그가 어질면 가하나 혹 용렬할 것 같으면 폐단을 백성에게 끼칠 것입니다. 또 풍속은 일주일석에 변모시킬 수 없습니다. 하고 김미가 말하기를 감사가 1기 안에 순행함이 이 3차에 불과하니 풍속의 박악함을 어느 결el에 다스리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의 말이 매우 옳다하였다. 김미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유향소가 있었으니 만약에 다시 세우면 완은한 무리는 방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이 말하기를 혹은 유향소가 향풍을 유지하는 데 유익하다고 이르고 혹은 유향소에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이 도리어 배달을 받는다고 이릅니다. 대제법은 스스로 행하지 못하고 사람을 기다려서 행하니 요는 감사와 수령을 적임자를 얻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요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니 관리가 봉행하지 않으면 비록 신법을 세운다 하더라도 어찌 유익하겠는가? 풍속이 박악함은 마땅히 점차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하였다. 그렇구나.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상사의 수계는 공문의 기수에 모욕하는 요평이니 해마다 이날은 홍문관에 주악을 내려주어 마음대로 상춘하도록 하고 또 예문관도 함께 참여하게 하라 하니 조화성지 하느니 아뢰기를 홍문관은 노비가 부족하므로 비록 사의연하더라도 스스로 판비할 수 없는데 명의를 사의연은 어떻게 판비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관사로 하여금 판비하여 베풀게 하고 또 형조에서 추세한 유루 노비를 홍문관에 넣어주게 하라 하였다. 상사는 사물의 상사 날을 말한다. 수계는 음력 3월 상사 일에 뱀의 날에 요사를 떨어버리기 위한 의식으로 행하는 제사로서 불가에서 행하였다. 유학하면 불가에서 하는 거라.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이저의 전제하에 청풍군 의원의 직첩을 도로 거두게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2일 병인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성숙에게 하사하기를 도내 해인사 판당의 중창은 나의 평소 마음이 아니고 선왕 선후의 유의를 받들어 부득이하였다. 그러나 그 옳지 못하다는 말이 많이 있는 까닭으로 내수사에서 차대한 귀우소 면포는 이미 도로 거두어 드리도록 하였으니 일은 크고 힘은 적어 공사를 마치기가 어려울 것이다. 경은 그 중 학조의 말하는 바를 들어 그 기묘치 않은 물건은 적당한 데 따라 갖추어 주고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기영년을 훈련원에 내려주었다. 성종시록 214권 성종 19년 3월 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원접사 허종이 허게 치게 하기를 신안관에서 중국 사신의 위연을 베풀었을 때 기악을 올렸던 두 사신이 물리치게 하며 말하기를 선왕제의 상 3년 이내이므로 음악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고 선의사 이익계남이 인정예물의 단자를 올렸더니 두 사신이 사양하고 받지 않기를 우리는 이미 강상에서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받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또 중국 사신이 평양에 도착하여 관찰사 성현과 선의사 이극돈이 영조하고 최붕을 베풀어 자필을 올렸더니 두 사신이 주목하여 보았으며 선의사 이하가 배조례를 의식과 같이 행하고 또 선의례를 행하였습니다. 예를 마치자 선의사가 식물 단자를 받았더니 모두 받지 아니하고 두 사신이 통사에게 이르기를 이 선유의 재상은 예가 하나도 잘못됨이 없으니 이분은 예를 아는 재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사가 말하기를 기자의 분묘와 사당이 있습니까? 우리가 배알하려고 합니다. 하므로 대답하기를 분묘는 멀리 성 밖에 있어 지금 도달할 수 없으나 사당은 성 안에 있습니다고 하니 그렇다면 만약 마땅히 알미오하겠습니다 하고 기자묘에 나아가 배례를 행하였습니다. 묘문을 나와 단군 묘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는 무슨 사당입니까? 함으로 말하기를 단군 묘입니다 하니 말하기를 단군이란 누구입니까? 하기에 동국의 세전 하기를 당뇨가 즉위한 해인 갑진세에 신인이 있어 단목 아래에 내려오니 주문이 추대하여 임금으로 삼았는데 그 뒤 아사달산에 들어가 죽은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니 말하기를 네 알고 있습니다. 하고 드디어 그래서 사당에 이르러 배례를 행하였습니다. 사당 안에 들어가 동명왕의 신주를 보고 이르기를 이분은 또 누구입니까? 고 하기에 말하기를 이분은 고구려이시죠. 고주몽입니다. 고 하니 이르기를 단군 뒤에 어떤 사람이 대를 이었었습니까? 하기에 말하기를 단군의 뒤는 바로 기자인데 전하여 기준에 이르러 한나라 때에 당하여 연인 위만이 준을 몰아 쫓아내고 대신 썼으며 기준은 도망하여 마한 땅에 들어가 나시 나라를 세웠는데 도받은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단군 기자 위만을 삼조선이라고 이릅니다. 아니 이르기를 위만의 후는 한 무제가 장수를 보내 멸망시킨 것이 한사에 있습니다. 하고 즉시 대평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214권 성종 19년 3월 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어서 중국 사신이 노상에서 여악을 물리친 것은 정악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토풍이라 하고서 청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구실이 있다. 이제 중국 사신이 상중의 3년은 음악을 들을 수 없다고 하면서 물리쳤으나 그러나 대행 황제의 상은 날짜를 달로 받고 상대를 맞추고 길복을 따른 것인데 중국 사신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입병한 뒤에 용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영돈영 이상과 정부의 예조에 의논토록 하라 하니 심의 윤필상 윤호 이철견은 의논하기를 사신의 말에 천자의 상중 3년 안에 용악할 수 없다고 하였으되 이것은 대의에 의가하여 말한 것이므로 억지로 청하기는 어려우니 쓰지 않음이 좋겠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중국 사신의 말이 상중 3년 안에 음악을 들을 수 없다고 하니 억지로 청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억지로 요구했다가 그들이 의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를 책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중국 사신이 신안관에 있으면서 이미 음악을 듣지 않았고 평양, 광주, 개성 등처에서도 예가 같았으니 진실로 쓰기를 청하면 옳지 못합니다. 태평관의 연향 때에는 마땅히 청하기를 들으니 대인께서도 연도의 연향에서는 음악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대행황제의 상제는 이미 마쳤으니 토학을 쓰기를 청합니다고 하여도 중국 사신이 오히려 대의에 의가에 무리치면 쓰지 않음이 좋겠습니다 하고 신승선은 의논하기를 대행황제의 상제는 이미 다 하였는데도 중국 사신이 음악을 듣지 않으면 생각한데 반드시 중국 조정에서는 상중 3년 안에 용악하지 않음입니다. 본국에 비록 정한다 하여도 중국 사신이 어찌 봉사하여 외지에 와 있다고 하여 갑자기 음악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서울에 도착한 후에 마땅히 청하기를 이제 상제를 이미 다 하였고 용악은 전례가 있습니다고 하여도 중국 사신이 오히려 대의에 의가에 옳지 못하다고 하면 쓰지 않음이 좋겠습니다 하고
유지 박근은 의논하기를 앞서 조관으로서 온 중국 사신은 반드시 여악을 물리쳤으니 본주에서 굳이 청하에 올리는 것은 본래의 예가 아니고 특히 토풍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사신은 황제의 상중이라 하여 사양하면 무슨 의리에 의가하여 굳이 청하겠습니까?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급의 의논을 따름이요 어떠한가 하여 다시 의논했더니 재상들에게 물으니 심현은 의논하기를 사신이 이미 대의로서 사용하였으니 굳이 물어서 못하겠습니까?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제 들으니 황제도 오히려 길례를 따르지 않고 조의 연양에는 모두 음악을 쓰지 않는다고 하니 사신이 음악을 듣지 않으면 예의에 마땅한 것입니다. 억지로 청한다고 하더라도 생각하건대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이니 지금 예의에 어긋나는 일로서 억지로 청하는 것은 진실 옳지 못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태평관의 연양때를 당하여 말하기를 대행황제의 유조는 27일 뒤에는 음악을 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인께서는 어찌 물리치기를 지나치게 하십니까 하고 이로써 다시 깨우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호 이철견 신승선 요진은 의논하기를 이급의 의논을 따름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박근은 의논하기를 국상이 난 지 3년 안에 음악을 쓰지 않으면 만세의 경상입니다. 다만 중원의 상대는 날로서 달을 받고 계산하니 이급의 의논을 따라 말하게 하되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억지로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때에 임하여 마땅히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원접사 허종이 치게 하기를 중국 사신이 의순관에 도착하여 산기와 용정, 향정이 모두 백색으로 썼음을 보고 묻기에 어찌하여 황색을 쓰지 않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의주 관리를 공문하게 하였다. 또 승지로 하여금 의장의 미악을 점검하여 아뢰게 하니 도승지 송령이 아뢰기를 모화관에서 조수를 맞이할 때 악차를 백색으로 한 것을 황색으로 고쳤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고 하였다. 성종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문간 부재학 안호 등이 전을 올려 사연을 살해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원접사 허종이 중국 사신의 행동거지를 치기하고 또 말하기를 중국 사신이 박창강을 건넜을 때 신이 종용히 담화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대명 일통지에 써있는 우리나라 풍속을 보았더니 혹은 부자가 같은 내에서 목욕한다고 하여 혹은 남녀가 서로 좋아하면 혼인한다고 했으니 이는 모두 고사의 말이고 지금 우리나라 이런 풍속은 없습니다. 일통지를 고사에 의하여 쓰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동선생이 선제의 실록을 수찬하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은 일을 고치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고 정사는 말하기를 본국의 금시 풍속을 씀이 마땅하고 그대로 고사의 말을 등장하면 옳지 못하니 본국의 미풍을 다 기록하여 나를 주시면 실록을 수찬할 때 마땅히 주달하여 씻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7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관상감의 쌀이기를 조수를 맞이하면 13일도 정함이 마땅하나 그러나 성상의 본명 1일 범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조는 대사이니 어찌 내 본명일을 꺼리겠는가 마땅히 13일에 행하라 하였다. 본명일은 사람이 출생한 날의 간지를 말한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7일 신미 두 번째 기사 평양선의사 이극돈이 와서 복명하고 이어 아뢰기를 신이 두 사신을 본데 무릇 행례 때에 우리나라 사람에게 약간의 차실이 있으면 모두 규거하려고 하는데 중국 사신의 생각은 반드시 근래의 사신은 모두 우리나라의 환시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그를 대함에 그다지 경중하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 우리나라에서 또 다시 환시를 대하는 예로서 대접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규철해서 경숙하게 하려고 함일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백관과 종친이 백판간에 행례할 때 모름지기 그 절하는 위치에 넓고 좁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 수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들어가 오르고 내리며 일어나고 부복함에서 반드시 정숙하게 해야 할 줄로 여깁니다 하고
또 아래기를 이제 중국 사신이 상중 3년 안에 음악을 들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대의에 의가하여 물리치인 까닭으로 신이 허종과 의논하여 감히 다시 용약하기를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철견이 개성부에서 선의할 때 만약 여악을 올렸다가 그들이 또 성을 내어 꾸짖으면 해명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니 신의 생각에는 허종으로 하여금 밥상을 대하여 한가히 말할 때에 먼저 전하께서 연악을 보내셔 위로하시려 한 뜻을 알리고 그들이 만약 굳이 거절하면 악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을 줄라 여깁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과연 아랜 것과 같다. 이 뜻을 허종에게 유시함이 좋겠다 하고 이어서 원접사 허종, 선의사 이철견에게 하사하기를 중국 사신을 연양할 때 기생과 악사들은 형상을 먼저 드러내지 말고 밥상을 대하여 한가히 말할 때 틈을 보아 중국 사신에게 말하기를 전하께서 양대인을 위하여 제상을 보내어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에 악이 없을 수 없음을 아울러 보내셨습니다 하며 중국 사신이 만약 말하기를 3년 안에 어찌 음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 또 말하기를 상제가 이미 끝났으니 이제 비록 음악을 듣으라 하더라도 어찌 의에 해롭겠습니까? 왕경에 들어가면 전하께서 친히 연악을 베풀 텐데 또한 거절하시겠습니까? 고 하여도 오히려 굳이 거절하거든 억지로 청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9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집병 성세명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중국 사신이 오는데 만약 관광을 금하지 않으면 부녀 배가 때를 지어 모여 조심성 없이 바라볼 것입니다. 더군데 중국 사신의 엄정하며 부동 사람에 비할 것이 아니라고 하니 그런 꼴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청근대 엄하게 금하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이 연로에서 관광하는 사람을 금하도록 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하필하면 금하겠느냐 하였다. 성세명이 다시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비록 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 조정에는 이런 풍속이 전혀 없으니 금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천리의 북속이 가지 아니하고 팔방에 모두 습속이 있다. 중국 조정에는 여악을 쓰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쓰고 있다. 사내의 관광도 또한 국속을 따르는 것이니 어찌 의에 해롭겠는가. 다만 관광할 때 발을 걷어 올리거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금음이 좋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9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원접사 허종이 중국 사신의 행동거지를 치게 하고 또 말하기를 중국 사신이 평양에 도착하여 기자 묘를 배알하여 사배례를 행하고 또 당군 묘를 배알하여 제배례를 행하였습니다. 또 문묘에 나아가 사배례를 행하고 전상에 들어가 선성과 사성, 십철의 소상을 보고는 신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중국의 소상과 조금 다릅니다 하고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소상은 도불과 같은 까닭으로 왕경의 문묘는 소상을 베풀지 않고 목조만을 베풀었습니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그것이 예의에 합합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 말하기를 이것 또한 고쳐서 목주로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 유리한 것이 이미 오래된 까닭으로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하였더니 장사가 말하기를 원래 있었으면 무방합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1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란 중국 사신이 평안도로부터 곧장 기악을 물리쳤으니 입경하면 연양할 때도 반드시 음악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나도 태평관을 왕래할 때 앞뒤 고취를 제하려 하는데 승지들의 의향은 어떠한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고치는 바로 예를 행하는 의무리니 경솔이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중국 사신이 평안도에 들어온 이후로 선위사가 용악을 하기를 청함이겠습니까? 또 개성부에 송악하는 이유를 진달하게 하였으니 중국 사신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용악함을 알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 조정은 상제가 이미 끝났으며 유조에도 또한 27일 뒤에는 음악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제 비록 고취를 쓰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니 또 명하여 예조에 묻게 하였다. 예조에 사례기를 이극배의 의논을 따라 태평관의 연양 때에 용악하기를 청하여서 중국 사신이 만약 허락하면 고취도 또한 제하지 않음이 마땅하나 허락하지 않으면 곤도를 조차 제함이 좋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이 이미 우리나라가 용악함을 알고 또 중국 조정은 상제가 이미 마쳤으니 이제 고치를 쓴들 어찌 하롭겠는가. 그것을 영도냉 이상에게 물어라 하였다. 심해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고치를 정지하게 함이 좋겠습니다 하고 홍응윤호는 의논하기를 중국 사신이 비록 음악을 물리치더라도
우리나라는 예전과 같이 고치를 씀이 어찌 해롭겠습니까? 하고 이급배가 의논하기를 상제가 이미 끝났으니 고치를 써도 예문에 해로움은 없습니다. 다만 중국 사신이 음악을 듣지 않는데도 그가 듣는 곳에서 고치를 쓰는 것은 손님을 공경하는 뜻이 없는 것 같으니 고치를 쓰지 않음이 마땅하며 통사로 하여금 틈을 보아 고하게 하기를 전하께서 상시의 거동에는 앞뒤에 고치를 쓰는데 이제 상제가 이미 끝났으니 또한 마땅히 쓸 것이로되 대인이 음악을 듣지 않는 까닭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여 중국 사신으로 하여금 전하의 경대하는 뜻을 알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고치가 비록 무방하더라도 그러나 사신이 이미 선왕제의 3년상 안에는 음악을 듣지 않겠다면 고치를 쓰는 것은 사명을 공경하게 대하는 뜻이 아닌 듯하니 청컨대 진열만 하고 연주는 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광릉의 의논이 채용할 만한데 승지 등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모두가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비록 노상의 서막을 물리쳤으나 그러나 입경하면 다시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첫날 택병간에 행사하실 때 고치를 쓰고 하마하여 잔치할 때 용악하기를 청하여 만일 들어주지 아니하면 황공하실 때와 후일에 쓰지 않으면 어떨까 합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마땅히 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1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원접사 허종이 측에 하기를 중국 사신이 신에게 말하기를 조정에서는 본국이 지성으로 사대하는 까닭으로 조수를 베김에 용전 식품을 썼으니 다른 나라에 내려주는 것과 비교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배사하던 날 제주하기를 가지고 가는 조수는 어떻게 처치해야 합니까? 하고 하였더니 황제께서 명하기를 조수는 시민이 만약 남겨두기를 청하면 남겨두고 옴이 옳겠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특수한 언어입니다. 이번의 사언 표문 안에 마땅히 이 뜻을 아우러 기재하소서. 다만 우리들이 임의로 남겨두겠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본국에 남겨두기를 청하여서 주었습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10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물례관 건 경과와 쌀이기라. 신이 안성참에 이르러 중국 사신을 뵙고 의주를 드렸더니 상사가 묻기를 국왕께서 조수를 맞이하는 장소는 모화관 안에 설치합니까? 밖에 설치합니까? 하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관 밖의 노상입니다 하니 상사가 묻기를 조칙은 우리들이 용정 안에 안치합니까? 하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하였더니 장사가 말하기를 조칙을 용정 안에 안치하기를 먼저 행하고 우리들은 따라서 후행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이어서 신에게 말하기를 저녁에 다시 보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수행하여 보산참에 이르렀더니 상사가 통사에게 말하기를 모화관의 조수를 맞이하는 곳을 그려올 수 있겠소 하여 신이 그려가지고 들어가 배웠더니 두 사신이 보고는 말하기를 정이 옳습니다 하고 바로 자리를 나가 섬돌 위에서 행례 절차를 익히는데 통사 안처인으로 하여금 떨 위의 전위를 삼고 의일로 섬돌 아래 전위를 삼고 주간 2인과 두목 2인으로 선조, 봉조, 전조 등의 관을 삼아 예행 연습을 마친 뒤에 중국사신이 써서 보이기를 경복궁의 행례를 한 그림을 갖추 그려와서 보여주시오 하여 곧 그려 올렸더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이미 용정을 철거하였으며 조선은 정문으로 해서 들어감이 마땅한데 어째서 동정문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합니까? 하게 신이 대답하기를 사례를 행할 때는 마땅히 빈 주례를 써야 하므로 두 사신은 동정문으로 해서 오르고 전하는 서정문으로 해서 전에 오릅니다 하고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만약에 조칙과 용적이 있다면 우리들이 국왕과 더불어 모두 감히 정문으로 해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만약 용정을 철거하였다면 정문은 원래 국왕이 다니는 곳이니 우리들도 마땅히 국왕과 더불어 모두가 정문으로 해서 동서로 나누어 들어간들 어찌 해롭겠습니까? 하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에 그것은 그러합니다마는 섬도를 오를 때는 어찌 하겠습니까? 하고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또한 정중계로 해서 행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하여 신이 대답하기를 중개는 협착하여 두 대신이 전하와 더불어 나란히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두 사신이 앞의 서안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개의 너희비가 이 안과 같다면 어찌 나란히 가기가 어렵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장사가 앞에 있고 부사가 뒤에 있대. 전하와 더불어 부사가 나란히 가면 개가 비록 좁더라도 좋게 행례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전하께 아뢰겠습니다. 하고 하니 두 사신이 또 묻기를 사례를 행할 때 국왕이 우리 두 사람에게 각각 행례합니까?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양위에게 한꺼번에 절합니다. 아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무방합니다마는 절할 때 부사와 상대함이 옳으며 연애도 또한 이와 같이 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양근의 얼수는 자획의 대수를 모두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써오시오. 이 의지는 마땅히 황제께 진주하여야 하니 그 전하라고 일컫는 것은 모두 국왕으로 고치시오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전하에게 아뢰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신이 또 서서 신에게 주기를 가지고 온 의슈가 대충 전례에 합당합니다마는 그러나 전하라는 두 자는 본국의 신하가 존칭하는 데 있어서는 가하지만 중국 조정의 사명에게는 불가하니 마땅히 대명 집내에 의하여 국왕이라 칭함이 바야흐로 옳겠습니다. 또 선조가 끝나고 의주를 개독하여 인내는 조사를 인도하여 동정문으로 해서 전을 올라 배 위에 나아가고 왕을 인도하여 서정문으로 해서 전에 올라 배 위에 나아가니 이 예는 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개 골정을 이미 철하였으면 곧 빈주가 행리하는 곳에 관계되니 번거롭게 다시 피하지 말고 중문은 마땅히 고쳐서 조사는 중계에 나아가고 정문으로 해서 동쪽으로 전에 오르고 국왕은 중계에 나아가 정문으로 해서 서쪽으로 전에 올라야 바야흐로 옳겠습니다. 그대 전례관은 마땅히 이 뜻을 가지고 그대의 국왕께 아래에 별도로 의지를 가져와서 보이고 또한 똑같은 자획을 써서 갖추어 진정하면 아울러 이것도 입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말한 바를 따라 의지를 고쳐 가지고 가라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10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원접사 허종이 치게 하기를 중국 사신이 보산 참에 도착하여 신더러 말하기를 어제 물레관이 가지고 온 의주를 보았더니 모두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조서를 맞이할 때 전하께서 연을 타는 것은 예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고 황제 이래로부터 조서를 맞이할 때 연을 탐은 이미 고래가 되었으니 모든 사신이 돌아가서 어찌 조정에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정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고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전에는 비록 연을 탔다고 하더라도 만약 예의에 불합하다면 고치는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또 황제도 또한 때로는 말을 탈 경우가 있거늘 만약 전하께서 신하를 보내어 경내에 교수를 반포할 적에 교수를 맞이하는 신하가 견례를 탐이 옳겠습니까? 이것도 일반입니다. 또 만약에 성지에 연을 타고 조서를 맞이하도록 함이 있는데 우리들이 함부로 말을 타도록 한다면 우리들도 또한 죄가 있으나 성지가 없는데도 연을 타고자 하면 우리들도 왕경에 들어갈 수 없고 마땅히 여기에 머물러서 황제께 치주하여 품질을 취한 뒤에야 들어가겠습니다고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전자의 사신으로 본국에 온 자가 많았는데 연을 탐이 불가하다고 말한 자가 없었고 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그전대로 함이 어찌 불해롭겠습니까 하였더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올 때 제국 영조 의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국에는 연을 타고 조서를 맞이하는 예가 없거늘 본국은 독서하여 예를 아름이 중국과 일가가 되어 무릇 예도를 구하여 강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으로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것도 또한 현자에게 책비하는 뜻입니다. 만약 다른 외국과 같으면 그들이 비록 신뢰하더라도 어찌 번거롭게 말하겠습니까? 모른 적이 이 뜻을 가지고 속히 전하께 아뢰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금암 참에 도착하여 두 사신에게 말하기를 얘는 중도를 얻음이 귀하니 과와 불급은 모두 신뢰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수를 맞이하는 예를 두 대인이 깊이 강구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극이 의심스럽습니다. 조수를 맞이하면 조정의 대례입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의무를 갖추어 맞이하여야 하니 연도 또한 의무입니다. 만약 예를 이루려고 하면 의무를 갖춘 뒤에야 바야흐로 옳습니다. 전하께서는
국중의 예행에 있어서 반드시 연을 탑니다. 지금 만약 연을 버리고 말을 탄다면 이는 의무를 갖추지 못함이니 성례하였다고 이를 수 없습니다. 또 예전에 순수하고 해동할 때에 천자는 승로하고 제후는 승거하도록 되었는데 승가는 제도는 이미 없어지고 연은 제왕 전하가 마땅히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천자께서 봉선하고 순수하는 거동이 있게 되면 황제는 노구 의무를 갖추고서 행하고 호종하는 제왕 전하는 각각 의무를 갖추어서 행한 뒤에야 바야흐로 대례를 이룰 것입니다. 본국이 전자의 조수를 맞이할 때 연을 탄 것은 생각컨대 의무를 갖추어서 성례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대단의 절목인데 전자의 사신이 왔을 적에 한 사람도 그 잘못됨을 말한 자가 없었습니다. 비단 사신뿐이 아니라 조정에서 또한 알았으면서도 고치도록 함이 없었으니 내 심히 의심스럽다고 하였더니 두 사신이 가지고 있던 대명 홍무 집례를 보이면서 말하기를 조수를 영접하는 의식에는 면복을 갖추어 행한다 이르고 상사 선로를 받는 의식에는 왕은 승마하고 행한다고 이렇습니다. 조수를 행하면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왕과 더불어 사신이 함께 행하는 것이며 상사를 받으면 조수를 영접한가 비할 때가 약간 낮은 것이므로 왕과 사신이 함께 승마하고 행합니다. 이번에 조수를 영접할 때 국왕으로 하여금 승마하게 함도 또한 권도를 따름입니다. 전자는 비록 인수나 연을 탔더라도 이는 곧 예가 아니니 어찌 오늘날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신이 가지고 간 번왕 의주를 취하여서 보고는 말하기를 우리들이 가지고 온 것과 이것은 차이가 나지 않으며 본국에는 스스로 이 의주가 있으니 어찌 우리들이 가진 것을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예는 말을 탐이 마땅한데 국왕으로 하여금 연을 타게 하면 우리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죄책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모름지기 속히 전하께 아뢰어 의주를 고쳐서 오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중국 사신을 보건대 말씨가 엄격하고 빈틈이 없어 비록 여러모로 설명하여도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신이 또 조서를 남겨두는 일을 말하기를 성지의 조선 신민이 청하면 유여라고 하였으나 조서를 반포한 뒤에 그 자리에 남겨두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태평관에 돌아간 뒤에 임금이 제가를 받아 사람을 시켜서 청하면 마땅히 줄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였다. 책비는 모든 일에 완전하고 한 가지 허물도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인수는 예 습관이나 방법대로 합니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10일 갑술 5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우리나라의 4대함이 지성인 까닭으로 조중도 또한 우리나라를 경대하였다. 개국한 이래로 국왕이 말을 타고 조선을 맞이한 예가 없거늘 이제 온 사신이 비록 대명 집례에 의하여 말하였더라도 어찌 갑자기 그 말을 쫓아서 말을 타고 조선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고 영도령 이상과 정부 예조를 물으니 예조에 물으니 심현은 의논하기를 연을 타고 조서를 맞이하면 조정도로부터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신이 대명 집례에 의해서 말하니 만약 그 뜻을 어기면 분노함이 없지 않을 것이니 권도를 따라 말을 타심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조서를 맞이할 때 전하께서 연을 타시면 전례가 모두 그러하였습니다. 이번 사신이 비록 대명 집례에 의하여 말하더라도 형편상 그대로 따르기는 어려우니 마땅히 전례에 의하여 원접사로 하여금 반복하여 설득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왕은 의논하기를 조서를 맞이할 때에 연을 타면 조종의 고사임을 이왕의 사신들이 한 가지로 아는 바이니 이로써 설득시키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지금 중국 사신의 등사문을 보면 조서를 영접함이 한 가지 일이고 상사 선호로 받는 의식이 또한 한 가지 일입니다. 조서를 맞이하는 의식에는 단지 왕이 면복을 갖추어 행한다 하였고 말을 탄다고 이르지 않았는데 상사 선로를 받는 의식에는 왕이 말을 타고 행한다고 하였으니 조서를 받는 것과 선로를 받는 것이 어느 것이 경하고 어느 것이 중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은 조서를 맞이하며 사물을 받는 것보다 중하다고 여겨집니다. 조서를 영접하는 의식에 말을 탄다는 글이 없는데 중국 사신이 어찌 사물을 받는 의식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이르옵니까? 더구나 대명 집례는 조정에서 당시에 반강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앞서 험차 대인은 모두 교자를 탔고 전하께서도 또한 연을 타고 조명을 맞이함이 구례이었으며 태조 고황제가 반강한 번왕 의주는 신이 아직 자세하게 하지 못하나
예주로 하여금 다시 상고하게 하여 만약 의주 안에 말을 탄다는 글이 없으면 거절하기가 더욱 어렵지 않으며 비록 말을 탄다는 글이 있더라도 전례로서 예언을 타고 굳게 거절함이 좋을 것이며 이 일은 결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가 비록 들어주지 않더라 전하께서는 연을 타고 행하심이 마땅합니다. 조정에서는 비록 듣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러다고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조서를 맞이할 때 연을 타는 것은 조정 이래로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 앞서 본국에 도리한 사신이 많은데 그러다고 한 자가 있지 않았으니 지금 갑자기 구례를 고칠 수 없습니다. 허종으로 하여금 반복하여 개설하게 하여 그래도 고집하고 듣지 않으면 곤도로 마땅히 말을 타심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신승선은 의논하기를 조서를 맞이하면 큰일입니다. 마땅히 엄숙함을 다해야 하니 말을 타고서 초라하게 위의를 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위의가 없으면 조정의 예도 따라서 낮아질 것이니 이 앞서 사신이 명을 바꿔서 우리나라에 왔을 적에 모든 말을 타야 한다고 의논하는 자가 없었으면 그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조정이 우리나라를 경대하면 천하가 다 같이 아는 바이거늘 이제 만약 말을 탄다면 그 경대하는 뜻이 어떻겠습니까? 대명 집례는 그 내력이 이미 오래됐으나 연을 탈 때마다 그러다고 의논하는 자가 없었으니 오늘날 한 사신의 말로서 갑자기 조정의 구례를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원접사로 하여금 여러모로 설득시켜 이해가 가도록 하여 예전대로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승원은 의논하기를 중국 사신이 비록 대명 집례에 의하여 조서를 맞이할 때는 말을 탐이 마땅하다고 하나 그러나 태조 고황제 이래로 조서를 맞이할 때에 모두 연을 탔었는데 그때는 어찌 대명 집례가 없어서 사신이 그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으며 조정도 또한 그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저 집례는 애당초 본국에 반사한 것이 아닌데 어찌 이제 갑자기 준행하겠습니까? 이 말은 끝내 다를 수가 없으니 마땅히 다시 반복하여 설득하게 깨닫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유지박건 권중리는 의논하기를 연을 타고 조서를 맞이하면 오늘날만이 그러함이 아닙니다. 우리 조종 이래로부터 모두 그러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제 사신이 비록 대명 집례에 의하여 곤도를 따라 말을 타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갑자기 그 말을 쫓아서 조종 만세에 이미 행한 전법을 가볍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번왕 의주는 곧 대명 고 황제가 우리나라에 내려준 글입니다. 그 조서를 영접할 때 말하기를 왕은 면복을 갖추고 행한다고 하였으니 이제 사신이 보인 대명 집례에 실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앞서 연을 타고 조서를 맞이하면 행한 지가 오래되었고 중조의 사신이 일찍이 한 사람도 감히 그러다고 한 자가 없었으니 진시로 면복을 갖추고서 행한다는 말은 지금 사신의 편견 같은 것을 이름이 아닙니다. 비록 편견을 고집하여 하면서 들어주지 않더라도 또한 이 이치에 의하여 다시 말함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결연코 마침내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보건대 번왕 의주 안에는 진실로 말을 탄다, 기말을 탄다는 글이 없는데 지금 곧 중국 사신의 일시의 말로 인하여 갑자기 조종의 옛 관례를 바꿈이 옳겠느냐. 또 번왕 의주는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곧 고 황제가 특사한 것이다. 내게 있어서는 비록 말을 타고 또 도보한다 하더라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다만 개국한 이래로 말을 탄 예가 있지 않았으니 내가 만약 말을 탄다면 이것은 조종의 일이 모두 그르게 된다. 또 번왕 의주는 다른 데에는 말을 탄다 가말을 탄다는 글이 없는데 유독 상사 선로를 받는 의식에만 말을 탄다는 글이 있으니 진실로 조서를 맞이함을 중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예물을 갖추고 상사를 받으면 조서를 맞이하는 데 비하면 경한 까닭으로 예물을 갖추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다. 이제 만약 말을 타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중국을게 자랑하기를 조선이 신뢰하였으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거늘 내가 바로 고쳤으니 나에게 빛나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할 것이다. 이제 다시 예조 당상이나 혹은 물레관을 보내어 의리에 의하여 말하려고 하니 만약 들어주지 않거든 마땅히 말하기를 고 황제가 준 번왕 의주는 말을 탄다는 글을 보지 못하였고 전하가 말을 탄다는 그런 이치는 만무합니다. 대인이 고집하여 말을 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마땅히 중국에 아뢰어 천자가 말하기를 말을 타라고 한 뒤에야 말을 타겠습니다고 하면 저들이 반드시 짐작하여 할 것이니 승정원의 의향은 어떠한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말을 타야 할 이치가 만무하니 마땅히 다시 물레관을 보내어 이 뜻을 진달함이 옳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조 19년 3월 10일 갑술 6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한 이 창씨는 중국 사신 접대 시의 참정관으로 삼아 만약 문자어로 말할 경우는 이 말을 전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조 19년 3월 10일 갑술 7번째 기사 좌상대장 한치영 우상대장 노공필이와 쌀이기를 군사의 갑주가 낡아서 채색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신이 바라보는 데 광채가 없으니 청건대 군기시의 철갑을 양상의 군사에게 나눠주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1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물레관 권경우가 가지고 가는 사목에 말하기를 두 대인이 말하였던 사례를 행할 때의 정문으로 해서 전에 오르는 일과 전하를 구강으로 고치는 등의 일은 전하께 아뢰어 의주를 다시 써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원접사 허종에게 대인이 말씀한 말을 타고 조수를 맞이한다는 일을 가지고 전하께 아뢰니 나로 하여금 두 대인에게 나아가 그 불감을 진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종조로부터 조수를 맞이할 때 의리에 모두 연을 탔었는데 그때 어찌 대명 집례가 없어서 조사 중에 한 사람도 이것에 의하여 그러다고 의논한 자가 없었겠습니까? 조사가 돌아가면 반드시 모두 조중에 진달하였을 것인데 조중도 또한 책하지 않았습니다. 고 황제가 의주를 지어 반포한 이후로 이를 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거늘 이제 대인이 대명 집례에 의하여 논박을 가하였으니 따를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명 집례에는 단지 이르기를 왕은 면복을 갖추어 행한다 하고 연을 타거나 말을 타는 데 대해서는 명백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대인은 이 행자를 가리켜 도보로 행함이라고 하니 아마도 의가할 바가 없을 듯 합니다. 예는 인정에 의하여 만드는 것이며 고 황제가 제례할 때 어찌 번왕이 조수를 받을 때 교회로부터 면복을 갖추고 골정에까지 걷게 하여 반드시 힘이 빠져 채통을 잃도록 하였겠습니까? 내가 보행을 하거나 말을 타는 것은 오직 대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야 무엇이 어려우랴마는 다만 고 황제 이로부터 열성의 조정이 모두 연을 타는 것을 가지고 그러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두 대인의 반박함으로 인하여 경솔하게 고래를 고치는 것은 감히 할 수 없습니다고 하고 만약 중국 사신이 굳게 고집하여 불가하다고 하면 원접사 허종도 또한 상항의 뜻으로 반복하여 설득할 것이며 또 우리 전하께서 두 대인이 이 뜻을 가지고 주품하려고 함을 들으시고 전하께서 또한 주품하려고 하십니다고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조 19년 3월 11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개성부 선의사 이철견 별선의사 한은등이 와서 복명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신등이 개성부에 도착하여 선위연을 베풀 적에 원접사 허종이 여악을 올리고자 중국 사신에게 고하기를 예전에 한 문제가 상제를 고쳐 날로서 달을 받고 계산하여 역대에서 그대로 썼으면 고치지 아니하였으며 태조 고황제도 또한 날로서 달을 바꾸는 제도를 두었으니 이것은 고금의 통법입니다. 하물며 선왕대 유조에도 또한 말하기를 27일 뒤에는 음악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보면 선왕제의 상대는 이미 마치었거늘 대인은 어찌 물리침이 심하십니까? 만약 상제를 고치지 않는 동안 음악을 쓰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재상을 파견하여 연악을 보내시어 두 대인을 위로하게 하셨으니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아니 중국 사신이 대답하기를 날로서 달을 바꿈은 고금의 통제임이 정이 옳고 정이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의 왕제는 효사가 망극하니 비록 상제가 이미 끝났다 하더라도 아직은 음악을 쓰지 않으니 우리들이 어찌 갑자기 음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였습니다. 허종이 말하기를 황제의 효사는 극진하다 할만 하거니와 두 대인의 충성도 또한 지극하다 할만합니다. 다만 상제가 이미 끝난 까닭으로 전하께서 음악을 보내시어 위로하심이거늘 어찌 무리짐이 이다지도 심하십니까? 아니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음악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보겠습니다고 하여 신등이 기녀로 하여금 뜰에 들어와 뵙게 하였더니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이제 이미 보았으니 속히 내보냄이 옳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극이 두 사신의 거동을 보니 모든 행령함과 그 경건함이 극진하여 조금도 어긋남이 없으니 정대한 사람이라고 할 만합니다 하고 하느니 또 아뢰기를 선위 연위에 신이 인정 단자를 드렸더니 두 사신이 보기를 마치고 치사의 말을 하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이 계승부에서 악을 물리쳤으니 태평간에서 설련할 때 장차 어떻게 구처하여야 하겠느냐 하였다. 승제등이 모두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상 3년이라 하여 음악을 듣기를 즐기지 않으니 우리가 만약 억지로 청하다가 저들이 대의에 의하여 책함만 하면 도리어 욕을 받을 것이니 쓰지 않음이 좋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렇다. 행할 적의 고치도 아우러 정지함이 옳겠다 하였다. 성교시록 214권 성조 19년 3월 12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전한 이창신이 서게 하기를 신이 엎드려 듣건대 조사가 이르기를 조수를 맞이할 때 연을 타면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신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대저 예는 인정이 맞춰 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기에 이르기를 예는 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천자의 면에는 주록의 주가 12류이고 제후는 구 상대부 9 상대부는 7 하대부는 5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니 대로 월석 주로에 대로는 제천을 공경하는 수레이다고 하였으니 이는 소박함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예는 문식을 해야 할 적에 소박하게 할 수 없으며 소박하게 해야 할 적에 문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자가 제천할 적에 면복을 갖추고 대로를 타는 것은 곧 하늘을 높이는 것이지 어찌 감히 하늘을 없인 여기고 스스로 높이기를 위함이겠습니까? 지금 전하가 조수를 맞이하며 면복하고 연을 탐도 또한 천자가 대로를 타고 하늘을 높이는 것과 같음을 따름이니 어찌 다름이 있겠습니까? 조사가 오히려 이를 방문하면 또한 말할 것이 있습니다. 예기에 말하기를 천자가 제후에게 가면 제후는 천자에게 송아지를 선으로 쓴다 하고 주에는 천자가 제천함에 일우를 쓰니 만약 순수하고서 제후의 지경을 지나면 제후가 봉선함도 또한 일우에 그친다고 하였으니 임금을 높이는 예도 또한 임금이 하늘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신의 망년된 생각으로는 이로써 대답함이 어떠할까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창신이 아랜 뜻으로 한담할 적에 중교사신에게 말함이 어떻겠느냐 하니 승지 등이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천자가 하늘을 공경함도 마치 제후가 천자를 공경함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근거가 있으니 마땅히 중국 사신에 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미연은 멸류관이고 주는 옥을 꿰는 실을 말한다. 12류는 주로 옥을 꿰매서 면의 앞뒤를 들이우는 것이다. 천자의 멸류관의 앞뒤로 각각 12유가 있는데 한 유마다 붉고 푸른 빛의 5가지 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꿰고 그 사이에 1촌씩의 간격을 두었다. 성조실록 214권 성조 19년 3월 12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나의 태평간에 왕래할 때 이미 고치를 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수를 맞이하는 날 모아간에 나아갈 때 고치를 써야 하겠는지 그것을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조 19년 3월 12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예조판서 유지에게 하서하기를 조수를 맞이할 적에 말을 탈 수 없다는 사연은 이미 권경으로 하여금 중국 사신에게 치고토록 하였으나 중국 사신이 만약 고집하여 방문할 것 같으면 동봉한 사목을 잘 알아서 원접사와 동의하여 예의에 의하여 말하되 기어이 청을 얻어내도록 하라. 유지는 당시 벽제에 있었으며 사목은 바로 이 창신이 아렌바의 그를 가리킨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조 19년 3월 12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왕세자가 한질에 있어 조수를 맞이할 수 없다는 뜻을 중국 사신에게 가서 고함이 옳겠다 하였다. 감기. 성조실록 214권 성조 19년 3월 12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무례관 권경우가 와서 복명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신이 의지를 가지고 파주에서 중국 사신을 배웠더니 중국 사신이 신에게 말하기를 전하께서 말을 타고 조수를 맞이하는 일을 그대는 알고 왔는가 하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의주 안에 전하와 두 사신이 중정문으로 해서 들어가는 일과 전하를 고치어 구강이라고 일컫는 것 등의 일은 이미 전하께 아뢰어 모두 고쳐 써서 왔습니다마는
그 말을 타고 조수를 맞이할 수 없으면 전하께서 신으로 하여금 두 대인에게 진달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고 하기에 신이 사목의 뜻을 가지고 자세하게 갖추어 계수를 하였더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연을 타고 말을 탐을 전하께서 임의대로 하신다면 우리들이 마땅히 도보로 행하겠다. 우리들이 도보로 행하는데 전하께서 이를 타고 조수를 맞이하면 조정에서는 스스로 시비가 있을 것이다 하고 하기에 원접사 허종이 곁에서 묻기를 중조의 제왕과 보정사의 조수를 맞이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제왕은 문 밖에 나아가 도보로 행하여 맞이하고 보정사는 성곽 밖에 나가 말을 타고 맞이합니다 하고 하므로 허종이 또 묻기를 고 황제가 재리할 적에 어찌 보정사는 말을 타고 맞이하고 번왕은 도보하여 맞이하여 하게 하였겠습니까? 이것은 인정이 맞지 않습니다. 고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해외의 죄는 다름이 있습니다고 하기에 허종이 말하기를 왕자도 밖이 없거늘 어찌 내외에 사위가 있겠습니까? 고 하니 두 사신이 고집하면서 끝내 연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10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어서 3억 이하에 말하기를 1. 우리나라는 조종 이래로 연을 타고 조서를 맞이하였음을 조종의 대인으로서 누구인들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도 감히 거기에 대하여 시비를 의논하는 자가 없었으면 그 예가 인정이 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몇 사람 모두 선왕의 법을 따랐는데 조서를 맞이하면 나라의 큰일이니 어찌 예법을 가볍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1. 두 대인은 이르기를 우리들은 비록 일사의 길이라도 도보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고 황제가 제례함에 어찌 조사로서 성 밖에서 도보로 다니게 하였겠습니까? 예는 인정을 따르는 것인데 이는 예에 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인의 행사는 예를 안다고 이를만 한데 유독 이 한 가지 일만은 이전의 법을 준수하지 않으니 지금은 아직 옛 관례대로 하고 조정에 들어가 품달하여 재계를 얻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권경우는 즉시 달려가서 이 뜻으로 고함이 옳겠다 하였다. 권경우가 명을 받들고 달려가서 길에서 주소 권빈을 만나 중국 사신이 전하에 연을 타는 것을 허락하였음을 듣고는 권빈과 더불어 함께 돌아오니 밤은 이미 이고이었다. 권빈이 허종의 말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이 중국 사신을 저녁 식사 뒤에 대면하여 텀을 보아 말하기를 제왕은 문밖에서 조수를 맞이하는데 이제 전하로 하여금 교회에서 도보하게 하니 일국의 신민이 통분하는 말이 간절하고 지극하지 않음이 없습니다고 하니 두 사신이 서로 바라보며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조수를 맞이할 때는 연을 타고 칙명을 맞이할 때는 말을 타면 자모 사체에 가깝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즉시 권경으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여 조수를 맞이하고 칙명을 맞이할 때 연을 타고 말을 타는 절차를 물어서 오게 하라 하였다. 예의 나라야 확실히. 성종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10일 병자 일곱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 예조판서 유지 도승지 송영 등이 벽제로부터 돌아와 아뢰기를 중국 사신의 말론 오늘 연을 타고 조수를 맞이하면 우리들은 마땅히 칙스를 받들고 모아간에 일숙하겠으니 그 이튿날에 말을 타고 칙스를 맞이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신등의 뜻으로는 중국 사신이 이미 연을 타고 조수를 맞이할 것을 허락하였으니 만약 다시 대신을 보내어 반독하여 개요한다면 같은 날에 조수와 조칙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의주의 개찬을 기다려본 뒤에 벽제를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사신이 반드시 한낮에야 길을 떠날 것이니 너무 일찍 동거하는 것은 미편한 줄로 압니다. 니 전교하기를 평명시에 동거함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1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주서 황유운을 벽제에 보내 원접사 허종이 중국 사신에게 고하도록 하기를 오늘 조서를 맞이하고 내일 칙서를 맞이하는 등의 일은 한결같이 대인이 지시한 바와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모학은 원래가 조서를 맞이하는 곳이므로 본시 방실이 없어 대인의 침습은 진실로 어렵습니다. 또 조서와 칙서는 일시에 반사하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제 만약 다른 나라에 행하면 그 고려에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214권 성조 19년 3월 13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사시의 임금이 모아간에 행행하니 물레관 권경우가 벽제로부터 돌아와 아뢰기를 신이 조수와 칙스를 맞이하는 절차를 중국 사신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조수와 칙스를 맞이하면 혹 다른 날 혹 같은 날을 임의로 행하여도 가하다고 하였으며 또 신이 묻기를 상해례의 행사는 어느 때에 있어야 마땅합니까 하였더니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칙스를 반사한 후에 행하면 됩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결국 조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성조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13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황유운이 벽제로부터 돌아와서 아뢰기를 원접사가 상상의 하교를 중국 사신에게 고하고 또 말하기를 전하께서 황제의 조칙이 오래도록 초야에 머물게 하면 마음에 미안하다 하시어 이미 교외에 나와 기다리십니다고 하니 중국 사신이 대답하기를 우리들도 황제의 조칙을 받고서 노상에 오래 머무르는 마음은 또한 편안하지 못합니다. 이제 전하의 마음은 심히 옳고 심히 옳으며 우리들은 마땅히 오늘 반주하고 명일 반칙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기후가 환난하니 우리들이 모아간에서 침숙하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고 하였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의 고집이 이와 같으니 내 마땅히 따라야 하겠으나 다만 조수를 맞이함과 칙수를 맞이하면 모두 오늘의 행함이 어떻겠느냐. 의증부와 승정원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 홍은, 노사신, 송영 등이 의논하기를 중국 사신의 고집이 이와 같으니 거절하기가 어려워 말하는 대로 따름이 마땅하겠으나 그러나 우선 제상 1인을 보내어 고하기를 모하거는 본시 대빈이 유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들으니 대인 여기에서 유숙하려고 한다고 하니 황공합니다. 고 이와 같이 고하고서 그 의향을 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